문장의 유형과 조사. 자, 와이파이, 가로보기, 나한테 선택해서 공부하기 이런 거 배웠죠? 자, 오늘은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소망의 나무 4권의 5단원이 되겠습니다. 받침이 없는 문장에서 전에 한번 28번을 문장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실 분은 28번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서문이 있어요. 문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 제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건데요.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런 게 있어요. 평서문은 보통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제 똑같은 말로 지금 여기 예시가 되어 있네요. 밥 먹어. 너 뭐하니? 전화로 물어봤죠? 밥 먹어. 물어볼 때 밥 먹어? 아니 밥 먹었어? 밥 먹어? 너 뭐해? 밥 먹어 하면 의문문이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어 이러면 어떻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자 밥 먹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청하는 거. 우리 다 같이 밥 먹어 이럴 때. 그 다음에 감탄. 민수가 밥을 먹고 있구나. 이게 자기 느낌을 나타내는 거는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안 배우고 뭘 배워요? 평서문만 배워요. 평서문. 평서문이 뭐예요? 자, 평서문은 보통 풀이하거나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좀 낙서를 하게 됐나요? 요런 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서문은 끝에다가 마침표를 붙여요. 어떤 이야기나 생각이 끝났다. 이렇게 땁니다. 이런 거 있죠? 여기 마침표 이런 게 뭐야? 점, 온점 또는 마침표 이래요. 어떨 때는 온점에 이게 개정되면서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데 온점 또는 마침표 이런 게 이렇게 문장을 끝내는 거다. 이 풀이하는 거나 설명하는 거를 끝내는 거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서문, 보통의 말을 지금 배우겠습니다. 그럼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낱말이 모여서 이루어진 생각의 덩어리. 우리 그동안 뭐 배웠어요? 낱말을 배웠어요. 무엇, 동물, 사물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봄, 꽃 이런 거, 사람 이름 여러 가지 그 이름 명칭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동작도 배웠어요. 오다, 가다, 보다, 좋아하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생각의 덩어리.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낱말들, 봄이, 꽃이 이런 거는 유의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장을 배우면서 조금씩 보아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있어요. 하나 이런 건 어때요? 무엇이 어찌하다. 뒤에 이렇게 오다, 피다, 불다, 나다 이런 건 뭐예요? 동작이나 어떤 설명이 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다, 나무가 자라다, 나비가 날아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비읍니다. 좀 공손한 체를 말했죠. 격식을 갖추어서 이런 체를 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설명이나 작용,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의 어떤 상태, 높은지, 낮은지, 깊은지 이런 거 있죠. 또 아름다운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도 하나의 형태예요. 얘는 동작이 나와서 뭘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말이고 얘는 어떤 그 모양이라든가 성질 이런 걸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찌하다, 어찌어찌 행동하다, 어찌어찌 동작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어떠어떠하게 예쁘다, 어떠어떠하게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1번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만 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가 땁니다, 붙입니다, 굽습니다.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돼요. 밤을 따요. 열매를 따요. 꼭지를 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대상이 나와줘야지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동작이 나와주는 말이지만 상대가 있어요. 나는 사랑해요. 당신을. 누구요? 당신을. 아기를. 뭐 이웃을. 그게 대상에 따라서 이런 게 와야지 돼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들이 필요해요. 조사가 뭐예요? 도울 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뭐 우리도 보조가 필요하다. 아니면 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말도 도와주는 말이 필요해요. 어디를 도와줘요? 이 봄. 얘를 도와줘요. 꽃을 도와줘. 봄 옵니다. 꽃 핍니다. 바람 붑니다. 그래도 의사소통은 돼요. 그래서 처음 이거를 배우는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 조사를 다 빼고 말해요. 산 깊어요. 물 높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이 깊을 수도 있어요. 깊은 계곡 이렇게 산이 올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바람 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좀 더 한글을 배우다 보면 어때요? 이런 조사들이 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조사들은 어떤 거냐면 이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를 도와줘서 아 이게 주인공이구나. 동작을 하는 주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는 게 뭐예요? 봄이에요. 피는 게 뭐예요? 꽃이에요. 부는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인공이 될 때 이 또는 가 이렇게 붙어요. 이는 여기 위에 거는 다 봄, 꽃, 바람, 새싹, 받침이 있구나. 앞에 받침 또는 자음이 있는 말 다음에는 이가 와야 돼요. 봄과 꽃과 이렇게 안 써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는 받침이 없어요. 해, 나무, 나비, 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받침이 있는 말과 받침이 없는 말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해가 뜹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이 뜹니다. 나무 이렇게 하면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문화 학습자님이 한글을 공부하실 때는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가 받침이 없을 때는 가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은는 뭐예요? 새싹이 납니다. 새싹은 뭔 차일까요? 얘는 처음 말하는 거. 어떤 새로운 대상을 말할 때 또는 정보를 줄 때 새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새싹을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 때 아니면 비교를 할 때 그걸 대조라 그러죠. 또는 강조를 할 때는 은는을 써요. 근데 은는을 쓰는데 요거는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없을 때는 는을 써요. 얘는 새싹은 나고요. 새는 노래하고요. 모는 졸졸졸 물은 시냇물을 흐르고요. 정말 봄이 왔어요. 어제 입춘이었잖아요. 이럴 때 뭔가를 강조하거나 또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말이 은는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산이 높다. 이건 기본형인데 높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쁘다, 곱다. 얘는 어때요? 어떤 성질이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높은 게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따뜻한데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동사라 그러고 얘는 형용사라 그래요. 이런 말들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 때는 받침이 있는 말, 받침이 없는 경우는 가 그랬어요. 근데 는 이거는 뭐예요? 어떤 대상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거나 강조하거나 이럴 때죠. 봄비는 따뜻하고요. 봄은 따뜻하고요. 봄비는 온화합니다. 우리는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갔나 봐요. 이렇게 말할 때 봄이 따뜻합니다. 봄비가 온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좀 더 강조하고 이렇게 할 때는 는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돼. 뭐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따는 대상. 뭐요? 붙이는 걸. 뭘 붙여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 가, 은는 주어를 나타내는 거지만 얘는 늘이 있어요. 얘는 목적어. 대상이 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이에요. 전을 붙입니다. 밤를 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차례를 지냅니다.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땐 르를 쓰는 거라서 받아쓰기 하실 때 이렇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머리를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면 다 을이라고 쓰셔요. 목적어까지 생각해서 받아쓰기를 하신 건 딱 좋은데 을을 구별 안 하신다거나 은는을 구별 안 하시거나 이가를 구별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가, 은는, 을를 이런 거를 조사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아무 뜻이 없어요. 얘에 붙어 와야지 돼요. 봄에 우리도 자음도 모음에 와야지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어찌하다 이러는 게 있었어요. 4단원에 소망의 나무 4권의 4단원에 42, 43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해가 뜹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새싹이 납니다. 나비가 날아갑니다. 어때요? 아까 한 말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네,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누가, 무엇이 이런 건 주인공이에요. 이 동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에요. 오는데요. 저는 이건 기본형이에요. 기본. 사전에는 그 많은 단어들을 다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를 쓴다든가 또는 이 현재 중에서도 좀 격식을 차린 말을 쓰는데 책에는 이게 써 있어요. 그렇죠? 반말처럼 이런 말보다는 약간 격식을 차려서 좀 공손한 느낌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럴 때 오다예요. 오다. 근데 옵니다. 피단데 핍니다. 불단데 붑니다. 나단데 납니다. 먹단데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읍니다. 채로 썼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근데 저렇게 좀 더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봄이에요. 무엇이 오는 거죠? 무엇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책에는 봄을 썼어요. 엄마가 와요. 아빠가 와요. 이렇게 사람이 올 때는 누가 이렇게 말하지만 무엇이 여기서는 어떤 동물도 아니고 어떤 사물이겠죠. 봄이라는 계절. 꽃이 펴요. 뭐가 피어요? 꽃이 피어요. 부채가 펴요. 접힌 게 피어요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꽃이에요. 그 다음에 부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불다는 바람이 휙 부는 것도 있지만 악기라든가 뭐 이런 거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인공을 나타내요. 이 주인공을 좀 더 잘 알려주는 말들이 바로 이렇게 조사들이 와서 붙었어요. 받침이 있으니까 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예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분류를 잘못했는데 종이 울립니다로 가야 돼요. 울립니다. 여기 뭐 다른 거 쓰다 보니까 바뀌었고요. 그리고 는다, 니은다 이거는 뭐예요? 보통 니은다나 이거는 현재형이라고 그래. 지금 말할 때는 오다, 온다, 피다, 핀다, 불다, 분다 이거는 불규칙이라서 분다로 됐어요. 나다, 난다 이거는 여기랑 이따가 구별을 하겠지만 뭐가 나요? 새싹이 뾰족하게 돋아나는 걸 말하는 거. grow. 그죠? 그런데 는다 이해가 없어서 그냥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먹다, 먹는다. 먹다는 여기 없잖아요. 니은이 없잖아요. 받침이 있으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들을 기초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받침이 없는 애는 이 주격 조사라고 그래. 이런 애를 도와줘야 돼. 얘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죠. 뜨기는 뜨는데 뭐가 떠요? 해가 떠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이 주인공이 이거고 여기는 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동사라고 그래요. 동사. 서술어. 어떤 말을 설명하거나 풀이할 때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그래. 오다, 피다 이게 기본형이죠. 불다, 나다, 먹다 이런 게 기본형이에요. 그게 이렇게 변화됐을 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좀 격식을 갖춘 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날다예요. 나비가 날다, 비행기가 날다. 그런데 얘는 똑같이 난다로 됐어요. 얘도 나다, 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불다, 날다 요런 애는 불규칙이 됐어요. 그래서 표현은 지금 난다라고 됐지만 얘는 뜻이 다르죠. fly, 날아가는 거죠. 얘는 땅에서 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주어 서술어 문장, 무엇이 어찌하다 문장 이걸 배웠어요. 주어 서술어 하면 좀 어렵죠? 한자어에서.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니까 물건이나 뭐 이런 거죠. 또는 누가 그래도 돼요. 누가 어찌하다. 그죠? 사람일 경우는 누가 어찌하다예요. 근데 사람도 다 여기에 포함되니까 무엇이 어찌하다는 문장. 어찌 동작하다. 다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주어 서술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하다예요. 어떠 성질이나 모양 이런 거가 바뀐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이 높다. 물이 깊다. 얘는 기본형으로 썼네요. 나들이를 하다가 합니다. 높다. 얘는 얘에 좀 격식을 차려 썼죠. 산이 높습니다. 단풍이 예쁩니다. 친구의 얼굴이 곱습니다.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여기 다 받침이 있는 말이라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는 받침이 없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썼어요.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이 행동이나 어떤 성질의 주체인 거예요. 높은 게 뭐예요? 높으면 백두산? 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어라고 그래. 주인이 되는 말, 주체가 되는 말, 동작의 주인이던 어떤 상태나 성질의 주인이던 이걸 주어라고 그러고요. 얘를 설명하는 말, 풀이하는 말, 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어찌하다. 이번에는 상태나 성질이니까 어떠하다. 구별되시나요? 높다, 높는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이런 문장들은 현재형에 이런 는다, 은다 이런 걸 안 써요. 높으면 원래 높아 있는 거지. 높는다 어떤 동작을 나타내잖아요. 는다, 은다 이런 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써요. 깊어진다 이렇게는 쓰지만 깊는다, 예쁜다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는 거. 아름답는다. 아름다워 있는 상태지. 물론 넌 점점 예뻐지고 있구나. 어떤 상태 변화를 말할 때는 쓰지만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봐두시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받침이 있는 거는 이, 받침이 없는 건 가. 이건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도 비읍니다 채로 높습니다, 깊습니다, 예쁩니다, 곱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높다, 높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읍니다도 많이 썼는데 좀 다 씁니다로 씁니다. 아름답습니다. 곱습니다. 씁니다 됐죠? 근데 얘는 예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써요. 예쁘습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높습니다. 다를 떼고 지금 활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높, 깊, 곱 이건 다 뭐예요? 받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애는 다 그냥 씁니다를 썼어요. 근데 얘는 받침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쁩니다. 바로 그냥 여기다가 받침을 적어주면 돼. 얘네들은 이미 있으니까 높습니다, 깊습니다, 곱습니다 했지만 얘는 받침이 없는 애니까 보이시나요? 여기서 다를 떼어버렸을 때 얘 혼자 지금 모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른 애는 다 이거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씁니다인데 얘는 예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보이고 있어요. 아름답다 얘도 다를 띄면은 답 받침이 있으니까 그냥 씁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름답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간 말이 뭐다?
어떠하다. 어떠해. 얼굴이 어떠해. 성격이 어떠해. 형용사는 바로 이렇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 저건 동굴에 네모나 세모나 이런 거 있죠? 여기 얘는 없지만 그것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보아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1번의 문장에 어찌하다 문장으로 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돼요. 얘가 있어야지 말이 완성이 돼요. 민수가 땁니다. 그러면 뭘 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미가 붙입니다 하면 뭘 부채를 붙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떤 조사가 와야 되냐면 을이나 르이 와야지 돼요. 굽습니다. 뭘 구워요? 김을 구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구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나의 상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이 되는 말을 설명하는데 앞에 뭔가가 있어야지 돼. 동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또는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얘는 없지만 뭐 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가 동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민수가 밤을 땁니다. 수미가 전을 붙입니다. 을 받침이 있어서 을이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받침이 있거나 없을 때 을이나 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절을 합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차례는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학습자님은 그냥 모국어니까 자꾸 받아쓰기 하고 그냥 받아쓰면 다 을로 써요. 그래도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르로 고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아쓰기를 하고 한번 속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례 을 지냅니다. 뭔가 이상해. 그럼 얼른 르로 바꿔야 되지요. 그런데 다문화 학습자님들은 그거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자음이 있을 때는 을을 쓰고요. 자음이 없을 때는 르를 써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이, 딸이 전을 붙입니다. 밤을 땁니다. 이거는 안 했어요. 얘는 동작을 나타내니까 는다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형용사는 안 됐었죠? 자, 생선을 굽습니다. 절을 합니다.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게 뭐예요? 오늘은, 어제는, 아까 이런 말 있었죠? 오늘, 은이 오는데 이와 은이 쓰는 차이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얘는 그냥 보통은 이나 가를 써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는 이런 건 뭐예요?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어떻고요? 어제는 어땠고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맑은데 어제는 비가 왔어. 이렇게 대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은는을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리고 우리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도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토시라고 그래요. 토시. 토시는 원래 주체가 이 하나로는 어떤 아무런 모두 없어요. 그래서 앞말에 붙였어요. 아까 주어가 되는 말에 쓰면 주격, 목적어가 되는 말에 붙였으면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 가 이런 게 있었죠. 목적격은 어떤 대상인 을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얘는 우리 책에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건데 보충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복격이에요. 아니다. 뭐가 아니야? 학생이 아니야. 진찰을 해봤더니 코로나가 아니야. 그런데 얘는 이, 가 이런 거 여기서 주격같이 보이지만 복격이라고 해요. 보충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럴 때 말하는 거. 되다. 뭐가 돼? 선생이 돼. 가수가 되다 할 때 이렇게 될 때 쓰는 복격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해 안 되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서술경은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통 이게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 오다, 가다 이런데 이다 이런 게 붙어서 이상하다. 요 앞에 이름이 붙었네. 나는 선생이야. 이것은 책상이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동사 뭐 이렇게 했는데 서술격 조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를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요거죠. 자, 이가와 은는을 쓰는 거가 아까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정보, 화제가 불나는 화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야기, 이야기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주제, 토픽 뭐 이런 걸 말할 때는 이가를 써요. 이름이 뭐예요? 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학교에 처음 갔거나 어디 가면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 두 번째 대답할 땐 여기는 사실은 요로 와서 분류가 돼야 되겠죠. 요로. 그런데 두 번째 답할 때는 이름이 이간난이에요. 제 이름이 이간난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제 이름은 이간난입니다. 이 뒤에 이야기를 알려주는 정보가 더 중요하죠. 은는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주제, 대조, 강조를 할 때는 은는을 쓰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뭐예요? 그 옆 사람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 이렇게 하죠? 이럴 때 쓰는 게 은는입니다. 좀 구별이 되시나요? 주어 자리에 썼기 때문에 주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은는은 그런 거 말고 다른 거에서도 붙여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다 갖다 써놨는데요. 어제는 울었지만 내일은 웃을 거야. 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어제는 울었지 내일은 행복할 거야. 노래를 많이 배우면 가사를 많이 하면 이 국어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는 어제는 내일은 이랬지만 얘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내가 울은 거예요. 내가. 이건 어제 울어서 내일 이런 거 부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대조라고 하죠. 어제와 내일을 반대로 했을 때 는, 은을 썼어요. 받침 없으니까 는 썼어요. 받침 있으니까 은 썼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보조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격에서 같이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조금 아리송하지만 좀 잘 보면 또 이해돼요.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한국이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보다 얘를 강조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밀가루, 뭐 빵 이런 걸 주식으로 하는데 한국은 쌀을 어떤 얘기, 보편적인 얘기를 사람들은 주식으로 여러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곡식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제라든가 강조를 할 때 은는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조,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할 때 나는 국수를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하는 게 대상이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은을 쓴다. 그리고 여기는 나가 이렇게 안 써요. 저 전라남도 뭐 저쪽에 남도라고 그러죠. 그쪽 분들은 나가 말이시 이러면서 나가라고 쓰지만 우리 보통은 내가 그래요. 내가. 근데 여기서는 은을 쓴 거는 대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내가 국수를 좋아하고 여기는 무엇이에요? 남편이 밥을 줘.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은을 쓴다. 이것도 더불어서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갑시다. 누가 가요? 앞에 우리 다 같이 소풍 갑시다 할 때 우리라는 말이 생략되죠.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밥 먹자. 이것도 아까 있었죠? 어떤 청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청하는 평서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청하는 거네요. 우리 다 같이 소풍 갑시다. 청유, 권하는 문을 청유형이라잖아요. 그런 문장에 이해가 들어왔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합시다. 이제 놀았으니까 공부합시다. 여기서는 을을 보세요. 그 다음에 꼬마야 뒤를 돌아라. 앞으로 돌아라 할 때 를 받침이 없어요. 지팡이를 짚어라. 짚다. 그쵸? 그래서 을을이라고 온 거는 목격격 대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사는 어떤 거 배워서 이가, 을을, 은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요거는 잠시 잊어버리고요. 제가 요 예로 이제 이야기를 좀 어떤 선생님은 보니까
다양한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저도 요거를 3년 고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알아 누웠어요. 그때 영리한 손자가 한 번 더 구르면 6년, 또 구르면 9년, 12년 땡땡땡땡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어 노인은 기뻐하며 그렇게 하여 아들, 딸,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장수하며 사시다가 안타깝게도 엊그제 돌아가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죠? 얘기는 조금 만들었어요, 끝에. 자,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이와 은이에요. 처음 나오는 새로운 정보나 이야기는 이 가를 써요. 여기는 받침이 이라고 썼기 때문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노인은 어때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으로 썼어요. 는으로 안 쓰고요. 그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알아누웠어요. 그죠? 얘를 더 강조하거나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주제로 삼을 때는 은을 쓰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그때 영리한 손자가, 이번에는 손자가 처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여기는 그때 받침이 없으니까 가로 쓴 거예요. 손자 이 이름 발음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꾸 읽어서 입에 붙여야 돼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 따라서 읽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구르면 6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 노인을 강조하고 여기를 좀 더 대화의 화제로 좀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기뻐하며 이렇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문장을 배웠어요. 그동안 낱말들을 한 거를 쭉 엮어서 문장을 만든 거. 우리 목걸이, 뭐 비즈 이런 거 여러 개 따로따로 굴러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팔찌, 반지 이렇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문장을 배웠어요. 문장의 세 가지, 무엇이 어찌하다, 동작을 나타내거나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엇이 어떠하다, 어떤 상태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누가 또는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무엇을 어떤 상대방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붙을 때는 이가, 은는, 목적어가 붙을 때는 을를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제가 이미지 출처는 여기서 구체적인 거는 좀 생각이 안 나지만 인터넷 학습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